김프로, 식사는 많이 잡섰어?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이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세금, 이 세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걸까요?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세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금은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이었다 하고요. 세금을 담당하는 징세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코를 베는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오랜 옛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즉 세금이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징수를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헌법 38조에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25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25가지의 세금을 모두 내시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 김프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의 살림과 시, 도,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서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가 14가지, 지방세가 11가지, 그래서 모두 25가지입니다. 먼저 국세부터 살펴보면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어집니다. 관세는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세는 1967년에, 통과세는 역시 197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세 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산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이 있다면 당연히 외국산이 훨씬 잘 팔리고 국내산은 잘 팔리지 않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국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산에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높이면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되겠죠. 이렇게 국내산의 경쟁력이 외국산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출 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 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14가지 중 관세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13가지가 내국세입니다.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집니다. 보통세가 10가지, 목적세가 3가지입니다. 우선 목적세가 간단하므로 목적세를 먼저 다뤄보죠.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국세 중 목적세 3가지는 첫 번째 교육세, 두 번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 번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교육의 진흥, 환경과 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어촌 살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세의 반대편에 있는 보통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국세 13가지 중 목적세 3가지를 제외하면 보통세 10가지가 남습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은 공평하게 5가지씩인데요.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즉 납세자,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즉 담세자. 이 둘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 5가지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간접세 5가지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직접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5가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께서 경제행위를 통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경제행위를 통해 얻는 모든 소득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두 번째, 12억 미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접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 영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의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담배나 휘발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주세는 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지세는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인지세를 내는데요.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신설할 때 처음 접하게 됩니다. 대출을 할 때에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어쩐지 전라도 사투리로 좀 거시기 하네요. 마지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세율이 1만 분의 35, 즉 0.35%입니다. 이제까지 국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즉 부과되는 곳이 광역지자체와 시군단위 지자체로 나뉘어지는데요. 도세, 즉 광역지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집니다.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2가지이고요. 보통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입니다. 첫째, 취득세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째, 등록면허세는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요. 면허, 인가, 허가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과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등 등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포싸움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를 쪼개서 지방으로 세수를 돌린 세금인데요. 2023년도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 시군에 부과하는 시군세는 5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입니다. 여러분께서 담배를 피우신다면 국세로서 개별 소비세를 내시고 시군세로서 담배 소비세를 내시는 겁니다.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여러분께서 지방에 내는 별도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항공기와 선박도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2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야 할 세금이 많다 보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해야 할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어기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어떤 불이익들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익은 모두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미납부 세액의 1일, 만분의 3, 연으로 따지면 10.95%가 할증됩니다. 둘째, 또 하나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셋째,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미납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허가 사업의 제한. 인허가, 면허 사업의 경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출국 금지.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 재산으로 채권 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세금을 체납하면 당연히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겠죠.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용정보기관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두 번째,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세 번째, 결손 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경우에는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즉 국세 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 신원이 공개됩니다. 모두 7가지의 불이익을 말씀드렸는데요.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죽음 이외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세금이란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프로, 식사는 많이 잡섰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